오케이, 가봅시다. 자, 우선은 5번 만에 우승팀이 결정이 돼야 돼요. 맞죠? 조건부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 요 확률이 뭘로 가면 된다? 부모의 확률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쵸?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가정된 상황에서 요놈의 확률,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치? 둘 다를 만족하는 게 분자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일단 뭐 해줘야 돼 그러면? 분모부터 구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누가? K가 우승할 확률. 얘들아, 5번 만에 K가 우승을 하려면 5번째 게임은 누가 이겨야 된다 했지? K가 이겨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4번의 경기는 아직 모르겠는데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K가 이겨야 K가 우승이야. 그치? 그래서 몇 번 이겨야 돼 총? 저 5번 중에 4번. 근데 마지막 게 K가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앞에서 K가 몇 번 이겨야 돼? 3번. 그래서 4번 중 3번을 골라야 돼. 누가 이길 거? K가 이길 거. 나머지 한 번은 적겠죠. 요렇게가 K가 우승할 확률이야. 됐어? 5번 만에? 왜? 아, 마지막 거 안 곱했다. 미안하다. 오, 잘했어. 오. 내가 아직 잠이 안 깼나? 아닌데 일찍 일어났는데. 자, 두 번째는 N이었던 것 같아요. N팀이 이길 확률. N이 우승. 자, 마찬가지로 4번 중에서 마지막 경기는 N이 이길 거고요. 요 앞에 4개 중에서 3개도 N이 이겨야 돼. 그래서 N을 기준으로 요번엔 써보면 이렇게 써지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K가 한 번 이겼겠다. 근데 마지막 경기는 누가 이겨야 된다고 다시? N이 이겨야 된다. 괜찮을까? 요 두 개를 다 더한 게 뭘로 간다? 분모로 간다. 일단 통분되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분모 어떻게 돼요? 분모에 들어갈 확률 5의 몇 제곱? 그래, 왜 얘기 안 해줘? 서운하게. 자, 분자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쓸게 그냥 3의 몇 제곱이냐 저건? 4제곱인가? 2 한 번 더하기 요 놈은 어떻게 돼? 4 한 번에 2 4개에 3 하나. 일단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때려볼게. 나중에 묶어서 약분해야 되니까 우리. 문제 없죠? 네. 자, 그럼 이제 분자로 가야 돼요. 분자.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생각해야 되죠. K가 첫 경기를 이겼는데 마지막 경기도 K가 이기는 경우, 즉 K가 우승하는 경우 생각해 봐야겠지. 됐어? 어떻게 돼? 요 3번 중에 몇 번을? 2번을 더 K가 이겨야 돼요. K의 입장에서. 나머지 한 번은 N이 이겨야겠죠. 괜찮아? 지금 내가 체크한 게 요 확률이죠? 그럼 그 앞뒤로 이제 뭐 해주면 된다? K가 이길 확률을 다시 한번 곱해줘야겠지. 이해 갈까? 이렇게 쓰면 구조가? 됐어? 신아 왜? 이거 다 안 곱해서 틀렸어? 자, 두 번째도 K가 첫 경기는 이겨요. 요번엔 근데 마지막에 N이 이겨서 N이 우승할 확률. 그럼 마찬가지 K가 일단 이기고요. 자, 요번에는 N이 우승하는 거니까 3번 다 N이 이기면 되겠죠. 5분의 2의 3제곱. 그럼 나머지 5분의 3이라는 확률은 0번 곱해지는 거지. 곱하기 1인 거죠. 독립시에. 마지막 다시 한번 N이 이깁니다. 이렇게 다 구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핑크색 2개 더한 게 분자로 갈 겁니다. 괜찮을까? 뭐 나머지 그냥 계산이니까 이 상태로 놓고 대신 얘만 이제 곱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묶어서. 마찬가지 이거 2개 더하기 한 다음에 또 분자만 잘 묶어주신 다음 약분을 해주시면 140분의 89라는 답이 나와 주실 겁니다. 140분의 89. 됐죠? 네.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 19번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방금 했던 걸 이용해서. 오케이. 자, 뭐 요 2가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는 갑이 우승할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미 4.6점 난 상태에서 얘들아 앞으로 갑은
6번 더 1점 얻으면 우승할 거야. 그치? 그 사이에 을이 한 번도 못 얻을 수도 있어. 이해가? 그래서 요 경우는 간단하죠. 앞으로 6번을 더 하겠죠. 근데 6번 모두 갑이 점수를 얻어가면 된다. 그러면 을이 점수를 얻을 건 0번이겠지. 그럼 끝나지. 뭐. 이해가요? 그래서 얼마? 3의 6제곱분의 뭐 2의 6제곱 일단 써놓자. 됐죠? 자, 근데 갑이 6번의 점수를 얻어서 끝나기 전에 을이 한 번 정도는 얻어도 되잖아. 2점. 이해가요? 대신 똑같아요. 마지막엔 끝나야 돼. 총 7번 만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엔 갑이 받아야 되더라. 갑이 점수를 얻고 딱 끝나잖아. 그 순간. 그럼 6번만 따지면 되죠. 내 말 이해갈까? 이 앞에 6번 중에서 어때? 갑이 5번, 을이 1번 점수를 얻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6번 중에 5번을 갑이 점수를 얻어요. 을은 1번만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갑이 점수 얻으면 딱 끝나겠죠. 10대 8이라는 점수로. 이해가요? 요게 갑이 우승할 확률입니다. 자, 얘는 3의 7제곱 분의 6 곱하기 얼마냐? 2의 6제곱? 3의 7제곱 아니야? 맞죠? 됐어? 그래서 둘의 합 구해달래요. 합. 그럼 3 약분하면 될 것 같고 하나. 맞지? 그래서 3의 6제곱분에 두 개 더하면 얘들아 2의 6제곱 묶어주시고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겠죠 또. 그럼 3의 5제곱분의 2의 6제곱 형태가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3의 5제곱 얼마? 2, 4, 3 분자 6, 4. 그럼 6, 4대 얼마로 가라고? 179. 요게 각각이 우승할 확률의 비가 돼서 상금의 비율이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115라는 답이 나오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마무리하고 통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대단원. 네, 자, 세 번째 단원 통계. 얘들아, 통계라는 게 결국엔 주된 목적이 뭐라고? 중학교 때도 들어봤겠지만 통계의 목적이 뭐냐? 왜 하는 거냐? 그럼 결국에 왜 하는 거야? 통계라는 거. 평균은 왜 구하며 퍼진 정도 분산은 왜 구했으며 그걸 왜 구하는 거야? 도대체 한 번도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닌데 중학교 다 책에 나오지 않았니? 통계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평균, 최빈값, 중앙값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냐? 대표값이라고 해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 맞아? 그럼 뭐야 결국엔 그 집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거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거. 그치? 그럼 성질 특징을 보려면 얘들아 수치화된 자료가 편하겠냐? 그래프가 편하겠냐? 한눈에 보기에 확률이 반반이야. 숫자로 막 써있는 게 편하겠어. 평균 얼마, 분산 얼마. 근데 두 번째 집단은 평균 얼마, 분산 얼마 이렇게 써있어. 아니면 두 성질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놔. 둘이 비교할 땐 뭐가 편하겠어? 그래프가 편하겠죠. 힌트 많이 줬잖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내용은 그 성질들을 빠르게 같이 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통계 용어로 분포를 파악할 거야. 분포 파악. 얼마나 자료들이 퍼져 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야. 그걸로 예상치를 예측할 수도 있어.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도 다룰 수 있는 거야. 예상치.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대값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민이라는 놈이 있죠. 그게 같은 말로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스펠링 틀리면 얘기해줘야 된다.
맞냐 저거? 네. 나 세 번째 칸에 있을까 애 있을까 살짝 고민했어. 기대값이라고요. 기대값. 오케이? 예상되는 값. 내가 이 집단에서 누군가 뽑았을 때 기대되는 값. 평균이겠지. 그렇잖아. 그런 게 이제 통계에서 하는 거야. 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결국엔 뭐가 또 필요하니, 얘들아? 일단 매번 그래프 그릴 때마다 축이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 X축에, 정의역에, 언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주사위 1, 2, 3, 4, 5, 6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매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함수가 필요해,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직전인 단계에 우리는 함수가 필요한데 어떤 함수?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얘들아. 써놓게. 표본 공간. 뭐였어, 표본 공간이, 얘들아? 표본 공간이 뭐였어? 전체 집합. 어떤 거 사건이나 실험 같은 걸 했을 때 뭐 한 거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이 모여있는 집단. 근데 얘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잖아. 그럼 X축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고. 못하니까 실수로 보내는 함수를 만드는 거야. 표본 공간에 있는 놈들을, 그 사건들을 수치화해서 재해석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얘들아, 동전 2개 던져볼까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돼?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뭐 있어? 그치? 그래서 앞. H가 앞이 맞겠지? 뒤인가? 헤드 아니야? 그냥 쓸게요. 뭐 그냥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지 않냐? 이해 가요? 무슨 말인가? 뭐 앞뒤, 뒤앞, 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4가지. 괜찮아? 근데 이 상태로는 그냥 함수로 못 만들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치화할 거냐면 앞면이 나온 횟수 라고 재정의 할 거야. 모든 사건들을. 그러면 이 사건은 얘들아 어떤 숫자에 대응되게 돼? 숫자 2가 되겠지. 앞면 2개. 뭐 말인지 이해 가요? 마찬가지. 얘도 어때? 얘는 앞면 몇 번 나온 거야? 한 번. 1로 대응될 거야. 누구도? 얘도 한 번. 1로 대응될 거야. 마지막 요 놈은 0이라는 숫자에 대응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갈까? 이 작업을 거쳐야만 우리가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 있어. 자, 그래서 방금 한 요 내용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뭐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도 하나의 함수인 거야. 그래서 x라는 함수를 만들었어.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실수값에 대응시키는 이런 변수 하나를 만든 거야. 그 과정이 확률 변수야. 이름 자체가. 다시 얘는 함수야, 얘들아. 이 말이 좀, 이게 말했지, 내가 수학자들이랑 통계학자는 사이가 안 좋다니까. 그래가지고 얘네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 수학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변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건 함수야. 수치화하는 함수인데 결국에는 확률 계산할 때 변수의 역할을 해서 이름이 확률 변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괜찮아요? 좀 받아들일 때 이 과정이 확률 변수구나. 근데 얘가 나중에 합성함수 생각하면 돼.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를 합성시키는 거야. 확률함수에다 이제 정의역을. 그럼 더 어려워지니? 표정이 많이 안 좋네. 그래서 수치화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가장 심플하게. 여기까지 오케이? 뭐라고 확률 변수가? 뭘 하기 위한 함수라고?
수치화.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야, 수치화. 수치화를 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프 그려서 비교하려고, 최종적으로.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예측할 거고. 네? 네. 두 줄로 쓰면은 실수 전체 집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N 쓸 때도 두 줄로 쓰면 자연수 전체 집합이에요. Z 쓸 때 두 줄로 쓰면 정수 집합입니다. Q 쓸 때 한 줄 딱 그어주시면 유리수 집합이에요. 있어 보이려고 쓴 거예요. 맞아요. 아니야, 원래 쓰는 용어야. 실수 전체 집합으로 실수화, 수치화하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다. 그럼 저기서 다시 한번 갖고 와볼게, 얘들아. X라는 놈은 뭐라고? 여기에 있던 놈들 HH, HT, TH, TT. X를 통해서 얘들아 어떤 숫자에 대응되게 될 거라고? HH는 어디로 간다고? 2라는 숫자에 대응될 거고, 요놈 두 놈은 둘 다 1이라는 숫자에 대응될 거며, TT라는 놈은 어때요? 앞면이 안 나오잖아, 그치? 0이라는 놈에 대응이 될 거라고. 괜찮아? 그래서 니네가 보게 될 표현은 또 이 함수 표현을 싫어해.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쓸 거야. X를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정의할게. 확률 변수 세팅부터 시작을 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표현을 쓸 수가 있어. 이게 뭔 말이지? X가 얼마가 될 확률? 1이 될 확률. 그래서 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 표현을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쓰잖아. 그런 다음 함수값 구하라고 하잖아, 그치? 1 넣고 2 넣고. 이 작업을 또 이렇게 쓰는 걸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자, 조금 자세히 쓸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식이 나올 수 있어. 얘를 확률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스몰 x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뭐 0부터 넣어볼까,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얘들아? 앞면이 0개. 아이고. 나올 확률 구하라는 거야. 그럼 뭐야? 4번 중 1번인 거 알고 있잖아. 앞면이 안 나올 거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됐어? 이 화살표 개수가 되는 거야. 결국에 4개 중에 하나. 그럼 PX2는 얼마예요, 얘들아? 얘도 4개 중에 하나지. 사건 4개 중에 1번인 거 알잖아. 뭔 말인지 됐어? 마지막 PX1은 2분의 1 되겠죠. 4번 중에 2번일 거니까. 이렇게 쓰기 위한 작업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 가요? 쌤,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건 A를 앞면이 뭐 한 번 나올 사건이라고 하면 PA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 되는 거 맞잖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치?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고. 결국엔 얘들아 생각해봐. A라는 사건을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으로 세팅을 한다면 B라는 사건도 세팅해야 돼. 뭐? 앞면이 2번 나올 사건. C라는 사건도 세팅해야 돼. 앞면이 0번 나올 사건. 모든 사건을 다 각각 다 세팅한 다음에 서술해야만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일이 어떻다고? 귀찮잖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버리자고. 이 전체 사건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고. 하나의 식으로. 대입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식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앞면이 나올 횟수니까. 동전 몇 개예요? 2개잖아, 그치? 2개 던져. 앞면이 나올 횟수 x라고 잡아. 2분의 1. x번. 2분의 1. 2-x번. 방금 우리가 했던 거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죠.
여기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하면 이 값들 나옵니다. x자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 함수 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적고 좀 더 적어볼게.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에는 얘들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 뭘 것 같아요, 혹시? 결과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어요. 확률 변수 다시 한번 체크. 방금 썼던 확률 변수를 우리가 줄여서 보통 RV라고 쓰거든요. 확률 변수 RV. 오케이. 얘는 그 결과값, 즉 얘도 하나의 함수라고 했잖아, 얘들아. 함수값, 요놈의 함수값에 따라서 그 사건의 결과값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와 좀 넓게 쓸게 미안해. 연속확률 변수로 나뉩니다. 변수의 값이 방금 우리가 봤던 거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해요. 딱 0, 1, 2 이런 식으로 끊어진 변수 값이 나오는 게 이산확률 변수고, 내가 수치화했더니 연속되는 값들로 나온다면 연속확률 변수예요. 뭐가 있을까? 연속된 값들로 수치화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주사위. 주사위? 0, 1, 2, 3, 4, 5, 6인데? 뭐 흔히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겠어? 온도. 맞잖아. 온도가 끊어져서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연속된 자료지, 그치? 그래서 그 온도 같은 거는 확률 변수로 나타낸다면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죠. 내 말 이해 가냐?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discrete. 오, 순간 망설였어. RV라고 쓰고요. 얘는 continuous RV라고 쓰겠죠. 이런 거 써놔야 이제 좀 있어 보이니까 쓰는 거야.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괜찮을까? 야, 그러면 확률 변수의 최종 목적은 뭘 만드는 거라고 했지? 무슨 함수? 확률 함수 만드는 거라며, 그치? 근데 종류에 따라 이 함수의 이름을 또 다르게 만들었어. 요놈의 확률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저 이산 확률 변수로 만들어지는 확률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말합니다. 괜찮을까?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로 만들어지는 확률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약간 과하게 좀 가까운 표현들이지 않을까 싶어. 어떤 느낌이야? 그래프화하면 이런 점함수가 찍히는 거잖아. 그럼 이 점 하나당 얼마나 이 높이 값 있잖아. 확률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걔를 하나하나의 질량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얘는 어때? 밀도라는 건 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엄청 많은 점들이 모여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 갔어? 그래서 그냥 밀도란 이름이 붙었어요.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끊어진 자료 질량, 연속된 자료 밀도. 이 용어도 시험에 나와서 알아야 돼.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얘를 뭐 줄여서 PMF라고 부릅니다. 얘는 PDF라고 불러요. 뭐 density랑 mass겠죠. 밀도, 질량, 영어 단어. P는 probability, F는 function.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따르는 그 집단들, 그 자료들 있잖아, 그치?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며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 그 집단들의 분포를 우린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지금 일부러 큰 그림부터 알려주고 있다, 얘들아. 조각조각 배우면 헷갈려서.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면서 뭐 연속 확률 변수를 갖는 요 상황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집단들이죠. 됐죠?
이 중에 우리는 가장 유명한 두 개를 배웁니다. 이항분포라는 놈을 배우고요.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우리가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야. 여기에선 정규분포라는 놈을 배울 거예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정규분포라는 말 자체가 야 여기에는 노말이라는 영어도 하나가 붙어. 스탠다드다. 노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뭔 말이겠어? 노말이. 가장 일반적이고 저 기본이 되는 놈이겠지, 그치? 그래서 뭘 해? 얘로 통계적 추정을 하는 거야. 마지막에. 왜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면서 끊어진 자료를 쓰는 것보다는 연속된 자료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리고 끊어진 자료는 계산하기가 금방 되잖아. 그래서 요게 지금 마지막 너희에게 남은 흐름입니다. 여기 있는 것만 배우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요 아래 유명한 것들은 아직 다루지 않고. 뭔 말인지 이해가죠? 연속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개념 설명이 좀 더 남아서 일단 저 흐름도만 좀 적어 놓으세요. 이건 개론이고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한번 더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요거부터 이산확률 변수 관련된 요 내용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이항분포 빼고 이산확률 분포 다시 한번 정리, 개론만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이산확률 변수를 갖는 상황을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뭐라고 했죠? 이산확률 변수는 어떤 걸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고? 확률 변수. 한글로 쓰자.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몇 개? 유한계이거나 카운팅 가능한 셀 수 있는 상황에 셀 수 있으면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그때 갖는 함수가 바로 다시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앞으로 두 개 세트로 해서 다음과 같이 쓰여질 겁니다. P, X는 XI. 여기에서 I라는 놈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예를 들어 1부터 셀까요? 0부터 나올 수도 있고 1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문제마다 다 달라. 알겠죠? 1, 2, N이다 라고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가 의미하는 게 이 표현인 거야. 라지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뭐라는 소리야? 스몰 x1, 스몰 x2, 스몰 xn까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그럼 그때 나오는 확률 값들을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즉 px는 x1이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x1 집어넣으면 나오는 확률을 p1이라고 해보자. x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확률을 p2라고 해보자. 뭐까지 있겠어? xn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확률값 pn까지 나올 거 아니냐? 됐냐? 요게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다 쓴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라는 놈의 자료는 유한계고 끊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기보단 점함수를 그리기보다는 표를 그려서 정리를 합니다. 보통 P, X는 스몰 x.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라지 X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귀찮은 거야. 결론은. 이거 또 언제 다 쓰고 앉아있어 이렇게 매번. 그렇잖아.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하자는 거지. XN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아래 칸에다가 확률을 쓰자는 거야. 그때 확률을 이렇게. 괜찮냐? 그럼 내가 적어놨다. 무조건 다 합하면 1이어야 된다. 됐어? 얘도 나오는 것 중에 n개 몇 개만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거 다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정의역 전체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갈까? 자, 그럼 여기에서의 성질들 몇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확률은 당연하게도 0보단 크거나 같겠죠. 근데 1보단 작거나 같아야겠지. 너무나 당연히도. 두 번째 또 어떤 성질이라고? 모든 i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더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사건의 확률 1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냐? 됐어? 자, 마지막 세 번째. 야, 만약에 편의상 x1보다는 x2가 크고 뭐 이렇게 세팅이 됐다고 쳐보자. 저 문자들이 위에 있는 확률 변수 값들이 크기 순으로 괜찮냐? 그러면 p x3 x5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쌤, 그럼 그 사이에 이거 연속 있다는 생각하면 안 돼.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이렇게 끊어진 값들밖에 없었잖아. 그치? 요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값들을 구해서 더해달라는 소리야. 3, 4 그리고 5잖아. 이럴 땐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죠. 자, 5를 뺍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3, 4까지 더하라는 소리야. 등호가 없어? 그럼 5는 안 세는 거야. 이 사이에서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 3, 4밖에 없잖아. x3, x4 이해 갔어? 그때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이해 갈까요? 무슨 말인가? 더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집합의 성질 합집합이기 때문이겠죠? 왜? 라지 x가 x3가 되거나 또는 x4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x3가 될 확률, x4가 될 확률 겹칠 리 없기 때문에 더하기로 덧셈 정리 사용하시는 거겠죠. 이해 갈까? 뭔 말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자, 뒤에 내용을 더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요거까지 적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고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 이제 빨리 좀 더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 예정인데, 자, 결국엔 자료의 성질이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를 구해야 돼요? 평균을 알아야 돼요. 그쵸? 대표값. 맞죠? 그런 다음에 분산, 어느 정도의 자료가 퍼져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된다. 얘들아,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는 분산이 클 때야, 작을 때야? 작을 때야. 가운데 평균 쪽에 모여 있는 게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거야. 특징을 잘 나타내어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르게 분포니까 넓게 퍼져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통계에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분산 오면 맨날 같이 나오는 게 표준 편차죠. 자, 우리가 배웠던 평균이라는 놈의 용어가 다시 뭘로 쓰인다고 얘들아? 여기에서 통계에서는 기대값이라는 말로 쓰여요. 기대값. 어떻게 구했었지 우리? 평균? 평균 어떻게 구했어? 평균 어떻게 구했어? 현우가. 다 더해서. 그래, 맞아요.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눠요. 뭐를? 자료의 총합을. 요게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이 맞아.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다. 분산은 뭐였니 그러면? 분산은 뭐라고 했지 한 줄로? 딱 누구의 평균? 기억이 1도 안 나지? 누구의 평균? 편차의 평균? 아, 까비. 자,
아니, 또 약간 이제 통계학 개론 느낌이네. 얘들아, 편차라는 게 뭐였어요? 편차. 안 써도 돼. 편차는 그 자료값에서 뭘 뺀 거야? 평균을 뺀 거야.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 체크하는 게 편차거든. 그래서 얼마만큼씩 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좋아. 근데 이거 해보면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0 나옵니다. 왜냐면 평균보다 큰 자료도 있고 작은 자료도 있잖아. 그치? 다 더하면 무조건 0이었어. 중학교 때 그렇게 이미 배웠어, 우리. 그래서 원래 좋은 건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을 내는 거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자료야. 근데 구하기, 계산하기가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을 대체하는 걸로 나온 게 편차의 제곱이야, 얘들아. 음수를 없애는 거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요. 그게 바로 분산이었어요. 근데 편차, 원래 있던 편차를 제곱해서 뭔가를 계산하면 원래 것보다 살짝 왜곡되겠지. 원래 편차가 4였어. 제곱하면 16 될 거 아니야. 편차가 0.1이야. 제곱하면 0.01 돼버린다고. 너무 작아지지. 그러니까 그걸 보정한 게 제곱을 한번 했으니까 오케이, 루트 한번 씌우자, 퉁칠 겸. 그게 표준 편차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 근데 이러면 살짝 왜곡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편차라는 거를 실제 척도가 되겠죠. 그 자료들을 조사하는 거. 요 놈이 바로 분산의 루트 씌운 값이었었다. 까지. 기억납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얘들아. 자, 지금 하는 건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라지 x라는 놈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이 x1, x2 이렇게 xn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사용할 겁니다. x1부터 xn까지의 확률 변수가 존재해요. 확률 변수 값이 존재합니다. 됐나?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 확률의 값을 편의상 스몰 pi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 그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를 그렸을 때 라지 x가 있고 px는 xi가 있고요. 뭐 스몰 x라고 써도 되고 x1, x2, xn까지의 자료 다 모아놓고 그때의 확률이 각각 p1, p2, pn이라고 가정 좀 합시다. 총합은 언제나 1이어야 되고. 괜찮니? 자, 그러면 이 x라는 놈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얘가 바로 아까 얘기한 기대값, expectation의 맨 앞자를 따서 평균을 의미하겠죠. 아래다 쓸게요. 평균입니다. 평균. 기대값 평균. 됐냐? 그럼 기대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료의 총 개수분의 자료의 총 합이래매. 그치? 그럼 이걸로 어떻게 계산할까, 얘들아? 결론부터 쓸게요. 설명 그 다음 할게. 자, 자료값에 뭐 해주면 돼?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식이 이해가 갈까요? 야, 잘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봐, 잘 봐봐. 만약에 자료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얘들아. 그럼 우리 원래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나눠? 7로 나누지. 대신에 모든 자료를 다 더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1을 3번 더하는데 111 쓸 바에 1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2 곱하기 2가 2개 3이 2개 더해진다 이렇게 쓰면 좀 편하지 않냐? 그런 다음에 더하기를 쪼개서 써보니까 1 곱하기
7분의 3. 2 곱하기 7분의 2. 3 곱하기 7분의 2라고 써도 되죠. 됐어? 그래서 뭐 한 거야? 아, 자료 적고 뭐 전체 개수분의 1의 개수가 바로 평균을 구할 때 사용되는구나. x1 곱하기 p1이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 가냐 여기까지? 똑같잖아. 얘를 x2라고 생각해봐. x2에다가 x2가 나올 확률을 곱했잖아. 전체에서. 됐어? 괜찮지? 그래서 앞으로 기대값 계산하라고 하면은 자료값에다가 그놈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나눌 필요 없어. 나누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확률을 곱함으로써. 괜찮죠? 증명했다. 맞지?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요게 기대값의 정의입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분산 계산해야죠. 분산 vx variance라고 합니다. 분산. 그래서 맨 앞자엔 v를 따서 써놨어요. 야, 분산은 또 다 증명해줘야 되네. 처음이라. 이런 씨. 야, 중학교 때 나랑 통계한 게 한 명밖에 없네. 아줌마, 혹시 기억납니까, 분산? 자, 분산은 얘들아 다시 뭐라고? 자, 우리 기대값이 평균이니까 그냥 스몰 m으로 퉁 좀 칠게, 얘들아. 알겠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분산이라는 건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들아,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n개의 자료가 있으니까 n으로 놓고 어떻게 돼요? x1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합니다. x2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여기까지 맞냐? 맞아, 틀려? 맞아? 네. 진짜? 자료역에서 총 n개가 맞아? 어? 자료역에서 총 n개가 맞아, 얘들아? 아니. n개가 맞아? 재현아? 어? 야, 방금 전에 요거 뭐였어? 얘 x1, 얘 x2, 얘 x3잖아. 그럼 3개밖에 없네. i는 1, 2, 3밖에 안 되네. 그럼 자리는 7개네. 조심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개수는 중복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왜 표정이 안 좋아져? 그래서 그거에 다 감안한 게 확률 곱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시 편차 제곱 x1-p의 제곱에다가 얘들아, m의 제곱에다가 뭘 곱해야 돼? 확률을 곱해야 돼. 확률. p1. 그럼 개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요 안에. 더하기 x2-m의 제곱의 평균. p2 곱해서. xn-m의 제곱 p3까지. pn까지. 요게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하는 공식이야. 앞으로 너희는 평균은 무조건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무조건 평균 된다니까. 전체 개수분에 얘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다 들어가 있다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요런 모양이 돼요. 일단 제곱들 다 모아서 쓸게. 괜찮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묶어서 x1, p1, xn, pn 이렇게 1차항처럼 생길 거야. 그리고 마지막 m제곱에 p1부터 pn까지의 합이 생길 거야. 전개 이해 가니? 증명하고 있어, 나 지금. 그럼 잘 봐. 얘들아, 요게 또 뭐냐면 제곱된 놈들한테 각각의 평균 곱해서 더했네.
각각의 평균을 곱해서 더한다라는 건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미안해.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건 평균 구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얘는 초록색 밑줄은 얘들아 누구의 평균 구한 거야? 자료값을 제곱한 놈의 평균을 구한 거야. 걔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제곱의 평균. 이해가요? 그 다음 얘는 이미 우리 얼마인지 알고 있다. 이게 뭔데? 얘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이건 m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m 제곱이 됩니다. 요놈 곱해서. 그리고 마지막 얘들아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라고? 1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m제곱이 생겨. 됐냐? 결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m제곱이죠? m은 2x라며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하가 어렸을 때 나랑 통계를 했었을 때 사자성어를 알려줬었죠. 뭐다? 제평평제다. 기억해. 자, 분산의 계산 방법은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옵니다. 제평평제. 외워. 야 돼. 증명했어 나 지금 방금. 그냥 단순히 외우라고 안 했어. 그치? 수식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야.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이 좀 중요해요. 여기 파트 처음에. 됐냐? 자, 마지막 표준 편차라는 놈 시그마 씁니다. 소문자 시그마. 알겠죠? 그래서 얘는 왜 시그마를 쓰냐면 스탠다드 표준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요. 표준 편차죠. 그래서 맨 앞자인 S에 해당되는 그리스와 갖다 쓴 겁니다. 시그마. 알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한다? 표준 편차는 쉬워. 얘가 제일 쉽죠? 분산은 루트 씌우면 돼요. 진짜 얘는 그대로야. 위에 거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간혹 요 모양이 나올 거야. 이제 시그마 이용해서. 그래서 얘도 시그마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확률 다 더한 거. 이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도 얘가 분산을 의미하는 식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됐냐? 네. 이거 반쪽 더 쓸 건데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적어 놔 보실게요. 얘도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나면 참 좋겠지만 너무 큰 기대겠죠. 그쵸? 그건 안 되겠죠? 자, 편의상 우리 한번 써볼게요.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놈의 평균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분산이 존재하고요. 표준 편차가 있을 때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다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라는 놈이 1, 2,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2x 더하기 1은 어떤 값을 갖겠니? 2배하고 1 더한 거고 2배하고 1 더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갈까? 이렇게 모든 자료값들을 2배하고 1 더하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 이런 형태. 내 말 이해가니? 모든 자료를 A배하고 플러스 B 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평균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평균 2AX 더하기 B는 어떻게 될까? 정의대로 가면 가장 깔끔해요. 결론을 먼저 적을게. 결론은 모든 자료가 A배가 되고 플러스 B가 됐기 때문에 평균도 A배가 되고 플러스 B가 됩니다. 증명을 해보자면
자, 우리 요 놈의 정의는 뭐였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모든 자료들이 다 A배가 되고 플러스 B가 됐어. 내가 여기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 구하는 거라며. 괜찮냐? 우리 시그마는 선형성이라는 성질을 가져요. 다 쪼개서 쓸 수 있지, 상수배들은. 그래서 뭐가 된다? A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pi라고 적힙니다. 그러면 요 앞에 거가 얘들아 여기 왼쪽에 적혀있는 원래 평균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am 더하기 야 b도 상수배다. 앞으로 나가요. p1부터 pn까지 모든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am 더하기 b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m이라는 표기보다는 조금 더 저거랑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적어주자. 기대값 표현으로. 알겠죠? 원래 기대값에 a배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고요. 마지막 플러스 b 써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분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은 뭐였지 얘들아? 자료의 무슨 정도? 퍼진 정도야. 그래서 만약에 앞에 A가 곱해지면 퍼진 정도도 A배 돼요. 숫자가 2가 곱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 원래 자료가 1, 3, 5야. 그럼 평균도 3이었겠지, 그치? 그러면 떨어진 정도가 2라는 길이였단 말이야, 원래는. 맞아? 근데 얘를 몇 배 해? 2배 해봐요. 2, 6, 10대죠. 평균 그대로 6 맞다, 그쵸? 하지만 떨어진 정도가 4가 됩니다. 2배가 돼요. 괜찮나? 근데 플러스 B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 모든 자료가 똑같이 움직여 사이 간격이 벌어지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결론. 곱하기는 이 상수배, 실수배는 편차도 똑같이 A배가 돼요. 근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A 제곱배가 됩니다. 원래 분산.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증명을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 증명? 자, 정의대로 갈 거야. i는 1부터 n까지 얘들아 뭐 해줘야 돼? 정의는 원래 얘였다. 모든 자료값에서 그놈의 평균을 빼야 돼요. 얘들아 모든 자료가 다 axi 플러스 b가 됐어. 근데 평균도 그렇게 돼요. 평균도. 그렇잖아? 그래서 빼기 am 빼기 b가 됩니다. 그리고 pi를 곱하는 꼴이 돼요. 됐어요? ax 더하기 b의 자료값에서 ax 더하기 b의 평균을 빼주시면 된다. 그거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해가니? 그러면 요거 b는 어차피 얘들아 사라지는 게 증명돼요. 그래서 플러스 b는 분산에 영향 끼치지 않아. 그럼 나는 a로 묶어낼 수 있을 거고 a로 묶어내면 a 제곱이 생길 거며 상수배니까 앞으로 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식이 바로 그냥 a 제곱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가 된다고. 얘가 뭐야? 원래 있는 분산의 평균이잖아. 분산이잖아, 분산. 요만큼이 vx란 말이야. 왼쪽에 있었던. 됐어요? 그래서 a제곱 분산이 된다. 그러면 끝났네요. 시그마 ax 더하기 b는 그냥 뭐다? 얘한테 루트 씌운 거니까 절대값 a에 시그마 x랑 같다. 원래 시그마에다가 절대값 a를 곱한 게 변형된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요거까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개념 쓸 거. 요거 적어 놓으시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자 기나긴 시간이 흘렀으니 빠르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내가 주사위는 주사위인데 숫자가 좀 다르게 생겼네. 1, 2, 2, 3, 3, 3 이렇게 적혀있대요.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랑 B라고 했을 때 라지 X의 값을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세팅한 거야. 이건 수치화만 되면 내 마음대로 세팅해도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다 찾아봐야 돼, 얘들아. 뭐 얼마 가능할까? 얼마 가능하겠니, 얘들아? 두 번 나온 거의 평균이거든, 결국에.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는 1 아니겠냐? 뭐 있어? 2분의 1 더하기 1이겠죠? 두 번 다 1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작은 건 그럼 뭐겠니?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 던졌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다른 걸로 체크하셔야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얼마도 가능해? 숫자 2도 가능하죠? 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까지. 맞아. 그 다음 뭐 있어? 2분의 5도 가능하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마지막 경우는 얼마? 3 나오는 경우겠죠? 3 더하기 3.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내가 한번 체크해봤어.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괜찮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해달라고 했니,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처음에 확률 문제 나오면 표 채우는 거 좀 연습을 하면 좋아요. 통계 파트에서.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5가지가 있구나. 더 이상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드셔야 되고요. 쉬운 거부터 갑시다. 두 번 다 1 나와야 된대요. 얼마입니까? 36분의 1이죠. 괜찮아요?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써도 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자, 그 다음은 어때요? 1, 2 또는 2, 1 나와야 되니까 1, 2 더하기 2, 1 이렇게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가 나오려면 세 가지다. 얘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6, 1, 6, 3 더하기 6, 3, 6, 1 더하기 6, 2, 6, 2 내가 일부러 이 순서대로 확률 계산했다 얘들아. 1 더하기 3, 3 더하기 1, 2 더하기 2 맞춰서. 됐어? 마지막? 이게 아니네. 미안해. 2랑 3이 나올 확률 6분의 2에 6분의 3 더하기 6분의 3에 6분의 2. 자, 3, 3 나올 확률 6분의 3, 6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지금 써보면 아시겠지만 얘들아, 확률 계산하는 게 조금 길어지겠다 싶으면 계산을 따로 하고 표에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저렇게 억지로 처음부터 표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 36분의 1이고요. 자, 36분의 4 나오고요. 36분의 10 나오시는 것 같고요. 36분의 12, 36분의 9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너희가 해봐야 되는 일은 다 더했을 때 1 되는지까지 체크하는 것까지야. 알겠죠? 다 더해서 1 안 되면 뭔가 하나 잘못된 거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자, 그래서 뭐 구해달래요? P X가 0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은 거. 그럼 너희가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 중 요 사이에 있는 건 X가 1일 때, X가 2분의 3일 때, X가 2일 때겠죠. 요거 3개 더해달란 얘기다. 됐나? 그럼 뭐 하면 돼? 요 3개의 합 구하란 얘기네요. 답은 36분의 26. 18분의 13. 여기까지 괜찮니? 아닌가? 잘못 썼다. 미안하다.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너 아니야. 이렇게 야 1, 4, 10, 15 12분의 5 요거 구해달라고 했네요. 쏘리 됐죠? 이런 식으로 맞는 확률 구하시면 돼요. 일단 처음 두 유형은 확률 문제라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2번 시작. 3번까지 합시다. 네, 체크합시다. 자, 우선 상황은 저렇대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시험 보실 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얘들아 이렇게 좀 가시화 하시는 게 좋아. 보기 편하게. 알겠죠? 그 상황에서 표 한 번 그냥 또 채워볼게요.
얘들아,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경우는 두 경우 모두 생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얘들아, 짝수가 나왔는데 내가 동전금 2개 던질 건데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이럴 때 독립시행의 확률 쓰는 거였다.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똑같으니까 그냥 뒤에 건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요거 좀 이해 좀 해봐요. 플러스 홀수가 나왔을 때 3개를 던지지만 앞면은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뒷면만 3개 나왔으면 좋겠어. 2분의 1이 세제곱 된다고. 어차피 확률이 똑같으면 그냥 전체 개수 제곱만큼 될 거야, 확률이. 좀 이해하면 식 쓸 때 편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나왔네. 2번 중에 1번은 앞면, 1번은 뒷면. 확률은 같으니까 어차피 곱하면 제곱. 홀수가 나왔네. 3번 중에 1번은 앞면, 2번은 뒷면. 확률 같으니까 그냥 세제곱이라고. 자, 마찬가지로 2번 중에 2번 모두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대.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선 3번 중에 2번만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대. 얘들아, 마지막 경우는 앞면이 3개 나와야 되고요.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는 위에선 불가능해요. 그쵸? 일어날 확률이 0입니다. 위의 경우의 수에선. 그럼 아래 경우에서는 홀수가 나오고 3번 모두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식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어? 자, 다 계산하면 얼마? 야, 분모 통일되어 있으니까 굳이 약분 나중에 하세요. 웬만하면 알겠죠? 뭘로 통일되어 있니? 2의 세제곱분의 1로 통일되어 있죠? 근데 4제곱으로 통분하셔야겠네요. 아, 귀찮네요. 자, 16분의 얼마입니까? 2 한번 곱해야 되네요. 2 더하기 1. 16분의 3. 얘는 16분의 4 더하기 3. 됐죠? 16분의 2 더하기 3. 16분의 1. 어우, 힘들다. 분자 더해보세요. 3, 7, 16. 딱 맞네요. 오케이. 자, 내가 원했던 거는 1, 2, 3 빼래요. 다시 요거에서 얘 빼시고요. 더해달래요. 그래서 답은 1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네, 자, 3번 시작. 네, 갑시다. 자,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들아, px는 얼마 또는 얼마래? 1 또는 2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쵸? 2차 방정식 풀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또는 합집합이니까 겹치는 거 절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2개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상자 번호와 같은 번호의 공이 들어간 상자의 개수가 하나일 때와 2개일 때의 확률을 구하래요. 자, x가 1인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상자 중에서 한 상자는 뭐 해줘야 돼? 자기 자신 번호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럼 그걸 먼저 뽑아. 지금 분자 쓰고 있어? 얘는 자기 자신 들어갈 거야. 그럼 나머지 세 놈은 자기 자신 받으면 안 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무슨 순열? 교란 순열, 완전 순열. 푸는 방법? 공식 외우시거나 수영도 쓰시거나. 기억나요? 두 놈이 자기 자신 걸 못 받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세 놈이 자기 자신 거 숙제를 받으면 안 된대. 몇 가지? 맞아요. 2가지였어. 기억나요? 가지치기로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럼 얘가 몇 번 거? 2번 거 받아야지. 남는 거는 1번, 3번인데 3번은 자기 거 못 받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3번 거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돼? 2번 거 못 받으니까 1번 거 받고 2번 거 받아야겠죠? 숙제를. 이런 식. 수영도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교란 순열 숫자 외우면 좋죠. 내 놈이 자기 자신 걸 못 받는데요. 몇 가지입니까? 9? 9? 또 내 눈치 보면서 9? 9 이렇게 하는 거야. 9야 16이야. 9요. 9? 네. 확실해? 네. 맞죠? 왜? 2번 걸 받아야 1번 거 못 받으니까. 그럼 남은 게 1, 3, 4야. 그럼 얘는 다 가능은 해요. 1, 3, 4. 2번이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1이면 남는 게 얼마야? 4, 3이겠죠. 2, 3, 1, 4 남았네요. 4번 거 받고 1번 거 받아야지. 자기 자신 거 못 받으니까. 2, 4를 나눠주면 1, 3 남아서 1번 거 받고 마지막 놈이 3번 거 받아야 자기 자신 거 다 안 받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게 교란순열이었다. 그래서 얘가 3일 때도 3가지, 4일 때도 3가지라 총 9가지였었어요. 기억납니까? 한번 적어줘? 다시 뭐라고 얘들아? 나중에 검색해봐. 완전 순열. 모르겠으면 수영도로 푸는 거였다. 고1 때 배운 거야, 고1 때. 알겠죠? 근데 외우면 편해요. 뭐라고? 2명이 자기 자신 거 못 받는 가지수 몇 가지? 1가지. 3명이 몇 가지? 2가지. 4명까지만 외워, 4명까지만. 제발. 어차피 수영도 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으니까. 몇 가지? 9가지. 이걸 알아놓으면 이 문제는 편하죠. 왜? 한 놈만 자기 자신 거 받는 거 뽑았지. 나머지 3놈은 자기 자신 거 받으면 안 되지. 3놈이 자기 자신 거 받으면 안 되지.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라고. 됐어요? 그래서 Px1의 값은 일단 4개의 공이 4개의 상자에 나열되는 전체 경우의 수 4팩분의 8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뭐 해야 돼? 4개 상자 중 2개를 고릅니다. 자기 거 받을 놈. 근데 뒤에 그럼 나머지 2놈은 자기 거 받으면 안 돼. 1가지만 곱해주면 되는다고. 됐어요? 그래서 얼마? px2도 4의 팩토리얼 분의 6이 된다. 그래서 답은 24분의 14, 12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와씨 기대값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야 오늘 숙제가 거의 없겠는데? 다음 주는 주중에는 밀린 숙제들 좀 다 하세요. 그럼 되겠죠. 자 넘어가서 얘는 훨씬 쉬운 문제 좀 합시다 얘들아. px는 x 확률함수 나와 있는데요.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 근데 문제는 얘들아 친절하게도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아직 기다려야 돼? 준비가 안 됐구나. 좀만 기다릴게. 미안해. 자 다시 이어서 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 모르는 문자가 하나가 있네요. 어때요? 구해야겠죠? 어떤 조건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뭐? 총합은 1이다. 옆에 적혀있는 x는 무조건 전체 사건에 나올 수 있는 다 써있는 거 정의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얼마? 4K, 9K, 16K, 25K. 그럼 얼마냐? 45에 54? 1이어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1번 답 나왔네요. K는 54분의 1이어야 됩니다.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그럼 끝났네. 뭐 구하래요 얘들아? 2랑 4 구하래요. P X2랑 4의 합을 구하래. 그래서 얼마? 2 집어넣으면 4K, 4 집어넣으면 16K, 우리가 구할 건 20K. 대입하시면
27분의 10이라는 확률 나오겠죠. 계산 문제입니다. 할만하겠죠. 갑시다. 5, 6번 시작. 빨리 하고 갑시다. 자, 5번은 그래도 할만할 겁니다. 왜? 1부터 24까지 다 더해서 더하란 얘기는 아니겠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맞죠? 뭐하란 얘기야? 소거되는 형태라는 거 보여야 된다는 뜻이었고, 유리화 해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총합이 뭐가 되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몇 칸 차이니, 얘들아? 한 칸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X 앞에 1창 앞에가 무조건 공차야. 그치? 얘는 숫자가 2씩 커질 거야. 대입할 때마다. 근데 딱 이 차이 나요. 그러면 한 칸 차이라고 불렀었고 하나씩 남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a라는 상수배는 묶어 놓으시고 x에다가 가장 큰 거 집어넣었을 때 49, x에 가장 작은 거 집어넣은 거 1, 이렇게 남는다가 한 번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3a 1. a는 3분의 1이야 일단. 맞죠? 신아 괜찮아? 저렇게 공부했지 신아. 직전 내신이었잖아. 그치? 자, 두 번째 뭐 구하래? 그때 P5부터래요 12까지. 그럼 얘도 똑같아. 요 확률이잖아. 그치? 5부터 1씩 커지는 거 12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똑같이 얘들아 가장 큰 거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 나오는 거 계산하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5 빼기 3 하면 또 2니까 그냥 A 값 구하라는 거였네요. 답은 3분의 1이었다. 요 정도로 계산해 주셨으면 잘 하셨다. 요거보다 길어졌으면 조금 더 공부하세요. 관계 저식 소거 형태에다가. 알겠죠? 자, 6번. 우리가 수열을 좋아하잖아. 쉬우니까. 그치? 얼마? 2칸 차이. 마다 D. 맞아? 그래서 어때? 홀수끼리 등차. 짝수끼리 등차예요. 그쵸? 2칸 차이마다 D씩 커질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내가 총 8개 항이 8개짜리가 나오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P1, P2 다 적어볼게. 이렇게 8개가 나오겠죠. 근데 뭐만 봐야 된다고? 홀수끼리 짝수끼리만 봐야 된다. 홀수 P1 플러스 D. 홀수 P2 플러스 P1 플러스 2D. 홀수 P1 플러스 3D. 문제 없냐? 그럼 짝수도 동일할 거 아니냐? P2 더하기 D, P2 더하기 2D, P2 더하기 3D. 내 말 이해 가니? 다 더하면 어떻게 돼? P1 몇 개? 4개. P2도 4개. D 몇 번? 1, 2, 3, 6, 2, 12D. 이해 갔어? 1이야. 그러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3D가 4분의 1이지? 근데 그게 바로 답이었다. 네, 답은 4분의 1입니다. 갑시다.